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YTN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만만과 뉴스 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의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다. 그게 1월 15일 날 자료에는 그 Sea of Japan 하고 괄로 해가지고 East Sea라고 썼습니다. 근데 같은 이 의회 조사국에서 2월 12일 날 다시 그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그 보고서를 거의 비슷한 보고서입니다. 1월 15일 날은 그 미국 북한 관계고 그 2월 12일은 그 이 한국 미국과의 관계인데 거기에도 거의 같은 위치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Sea of Japan만 나오고 East Sea라는 거 지워버렸어요, 사실요. 그래서 사실 이 뉴스를 보도를 하실 때 이미 그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조금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하고 또 그러고 또 조금 이 최근의 어떤 상황에 대한 보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도 특별히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지고 그 뉴스를 빗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끔 저희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님, 장소원 위원장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용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 음료수병, 유리의 이물질이라는 그런 표현도 그렇지만은요. 거기 보시면 자막에 얼려 먹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는 상당히 아주 현학적인 그런 용어는 좀 쉬운 말로 물론 기자의 멘트도 뭐 얼려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리포트의 상당 부분이 리포트 예약이 늦어가지고 변변찮은 리조트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와 학교 측의 그 갈등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사고 분석 리포트의 요지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관광객 첫 사망, 피격 사망, 이 리포트의 마지막에 하단 자막이 필리핀에서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것은 처음 이렇게 뽑았는데 첫째 너무 장황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리포트 자체가 여기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꼭 필요한 자막이었는지 오히려 리포트 내용 중에서 뭐 필리핀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자막으로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대통령 규제 개혁 강조한 그 리포트의 리포트의 요지를 이제 시종 화면 좌측 상단 자막이 리포트 전체를 대표하는 자막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박 대통령하고 밑줄을 긋고 일자리 창출 주력 이렇게 뽑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주력 이거는 사실상 리포트의 요지가 아니었고요. 리포트의 주제에 맞게 뽑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뉴스 나이트에 봤더니 그걸 바꿨더라고요. 뉴스만만에서 마우나 리조트 참사의 현장을 조사하는 단체 중에 한국 강구조 학회가 있었는데 단체 이름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병음료 이물질 피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김민지 조사관이 PET 재질의 외부 압착 라벨을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게 좋다는 발언을 했는데 자막은 압착벨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첩사건 논란 가열, 이 보도에서 두 장관의 발언을 번갈아 가면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비교 보도하다 보니까 자막 교체 시점이
이 장관 영상물 교체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차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우나 리조트 붕괴 이후에 정부 다중이용 시설 점검 방침 보도인데요. 기자가 마우나 리조트에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등 대형 참사가 난 후에 뒷북 행정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0명 전원이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에 음료수병 이물질 피해 보도 뉴스나이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한 것 같은데요. 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장과 재질 문제, 또 병음료를 아이한테 줄 때는 반드시 컵에 따라서 주라는 등 친절한 지침이 좋았습니다. 다만 실제 소비자로서 이런 물질이 나왔을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종종 효과적인 그 통로나 창구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 뉴스입니다. 여성 기상 캐스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방송 중에 뭐뭐 하는데요 식의 말투가 좀 적합하지 않게 들리고 복장이 조금 민망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다른 방송사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YTN만큼은 날씨 보도에서도 전문성을 보여주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만만 보도에서 순서 배치에 있어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보도 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한국인 일명 피살 사건 보도 후에 다시 경주 리조트 사고와 관련해서 6일 전에 발생된 초등학교 강당 붕괴 사건 관련 사항을 보도하니까 좀 다소 혼란스럽고 처음에는 이 초등학교 강당 붕괴 사건이 당일 최근에 난 사건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마 6일 전에 이미 난 것을 이와 관련해서 보도했다고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그 뉴스 만만과 뉴스 나이트 모두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 선택에 있어서 흥미 위주보다는 보다 이제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는 글을 좀 선별적으로 보도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좀 가려서 보도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 중에도 이런 개념 없는 인간도 참 많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숟가락 얹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너무 좀 다소 부각해서 보도한 점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이 내용만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용어에 대한 간략한 보충 설명을 추가해 주면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용이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형 모기지, 감정 노동자 뭐 이런 보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용어의 의미를 간략히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과 보이스가 잘 안 맞는, 그리고 자막의 표현이 이상한 건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자막은 이산가족 내일 금강산 출발해 오후 첫 상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강산 출발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싶은데 보이스는 금강산으로 떠나라고 아주 쉽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우나 오션 사고 관련 보도가 전체적으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용도 상당 부분 사실의 전달보다는 자극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몇 가지 표현 중에 보면 뭐
사고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면서 폭설에도 무리하게 예약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폭설이 얼마나 오래전에 예고된 것인지 예약은 과연 얼마나 급박하게 한 것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랬나? 눈이 오는데도 예약을 했다는 말인가? 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다음 그 동일한 내용을 두고 대학가의 반응을 보도하는데 역시 뭐 인터뷰도 많이 따고 했는데 대체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막상 중요한 정보는 어떤 학교들이 행사를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그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주 구석에 이제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마저도 자막은 동덕여대 건국대 숭실대 신입생 OT 취소 잇따라 이렇게 썼는데 보이스를 보니까 동덕여대는 취소한 게 맞는데 건국대 숭실대는 무기한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무기한 연기하고 취소는 엄연히 다른데 정작 중요한 그 내용 부분은 이렇게 흐려지고 그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은 많이 보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한국 야구르트 아줌마의 유니폼 교체 이 부분도 실제로는 홍보성 뉴스에 성향을 띠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칫 다른 경쟁 회사의 유치, 그 광고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뉴스 제공에 있어서 조금 그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 그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이트 1부인가요? 3인 3색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경쟁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등의 2명의 선수하고 김연아를 비교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기 동계 피겨 여자 피겨 부분에서는 소개된 두 선수는 메달권은 바뀌었고요. 이탈리아와야 또 다른 그 쇼트니코바라고 하는 러시아 선수가 각각 금과 동을 땄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성급하게 3명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가 어떻게 보면 YTN 뉴스의 전문성과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인상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는 의외성도 많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예측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그 비난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리포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방 저널리즘 정도, 즉 YTN이 사전에 지난 2월 11일이었죠.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2월 11일 날이었죠. 이날 보도도 됐는데요. 2월 11일 날 이런 보도를 미리 했었더라면 과연 이런 사고가 터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연일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이나 예방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했었더라면 또 YTN이 이 역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스 중 2만만 코너는 사건 전달보다는 특성 사안에 대한 그 네티즌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코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노동자를 괴롭히는 10대의 실태를 다룬 뉴스는 그 2만만 코너보다는 그 개별 뉴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감정 노동자의 처우와 스트레스 문제가 그 사회 문제로 그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청소년들은 퍽치기 놀이라고 지칭하며 감정 노동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그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 YTN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서 그 감정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뉴스 관련해서 먼저 그 공유형 모기지, 초과 이익 한수와 같은 용어는 그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게라도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뉴스를 이해하기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그 초과이익 한수제 폐지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며
그 강남 특혜라는 야당의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가 볼 때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이점보다는 부유층의 혜택으로 비춰질까 우려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해명도 같이 넣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등 내수 침체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그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언론의 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도에서 화면이 조금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유아들에게 병에 담긴 음료를 줄 때는 보호자가 직접 컵에 따라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라고 했는데 화면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컵에 따라주는데요. 페트병에 생수를 따라줍니다. 그걸 아이가 먹는 장면이 나와서 유리병에 든 거를 따라주는 걸 보여줘야지 왜 페트병 물을 따라주는 걸 보여줬을까 하는 그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만만해서 독감 예방에 좋은 차를 소개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감립차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서 감나무잎 35g을 끓는 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려낸 뒤 마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감나무잎 35g을 도대체 어느 정도 물에 넣고 끓이라는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 컵 정도 물인지 한 주전자인지 뭐 1리터인지 1리터인지가 없다면 정량을 가르쳐 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표고버섯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5개를 씻은 뒤 물에 담가서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했는데 표고버섯 5개를 도대체 어느 정도 물에 끓여야 차가 되는지 더 정확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는 보도를 하면서 남자 앵커가 온라인을 온라인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도한 여자 기자는 온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니은과 리을이 같이 오면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라고 써 있어도 신라라고 읽어야 하지만 아직 온라인은 외래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분이 대형 보험사들도라고 해야 되는데 대형 보험사들도 라고 약간 사투리 발음을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거슬렸습니다. 이지은 기자는 4년 하는 4년, 3년 하는 건 장음인데 짧게 발음하는 것이 거슬렸고요. 뉴스나이트의 송세혁 기자는 문화재 피해에 잇따른다는 보도를 하면서 4대부를 4대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또 연빈나 기자인지 앵커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운전 중 내비 전원 조작 단속하면서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킨다면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켜다 동사니까 켠다면이라고 해야 합니다. 작은 발음이지만 유의해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를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사 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역사를 문헌적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청자들에게도 우리 역사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 탐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긴 역사만큼이나 미디어에서는 역사적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형식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실적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칫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의 요소 또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정확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며 성정적이지 않아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사 탐 또한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는 고분 축조 기술의 진수인 왕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왕릉이 가지는 의미와 한반도에 존재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왕릉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릉의 의미를 단순히 역사적 문헌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왕릉이 가지는 물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관점과 같이 다양한 과학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청자들에게도 왕릉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날의 방송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40여 분 가까운 방송 시간 동안 왕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의나 구분 없이 왕릉의 변화에 대한 추적은 자칫 시청자들에게는 지루하고 혼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의 방송에서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왕릉에 대한 초점이 단순히 왕릉의 생김이나 모양새에 대한 특징에 중심을 두고 전달하였습니다. 분명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지리적 또는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 과정 없이 단순히 왕릉의 모양새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적 요소들까지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날의 방송에서 말하려고 했던 우리 왕릉이 가진 수학과 화학 그리고 토목적 기술이 모아진 새로운 역사적 가치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사 탐에서와 같이 우리 역사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이해하는 과정은 어쩌면 다른 방송 또는 프로그램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탐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는 결국 시청자들에게는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